상상해보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의사와 진료 예약을 한 후몇 주 뒤 공식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증인들 앞에서 말이죠. 이것은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 12개국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락사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안락사라는 단어는 금기시되었습니다. 오늘날 안락사는 대기자 명단과 비용 그리고 절차가 있는 의료 서비스이며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락사를 살인으로 간주하지만 소수의 국가들은 오랫동안 공식 허가를 발급하고 상세한 통계를 기록해왔습니다. 우리는 안락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이용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픈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년 후에는 당신이 사는 곳에서도 안락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는 30년간의 논쟁 끝에 2002년 네덜란드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1개국이 더 합류했으며 그 목록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가 공식적인 의료 절차입니다. 20명 중 1명꼴로 연간 거의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2번 제출하면 2명의 독립적인 의사가 진단을 확정하고 지정된 날짜에 의사가 약물을 가지고 환자를 찾아옵니다. 2024년에는 54쌍의 부부가 같은 날 함께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의사는 같은 방에서 두 사람에게 연달아 주사를 놓았습니다. 같은 해에 한 어린이도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안락사 절차를 거쳤는데 이는 확진된 진단과 의료위원회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벨기에에서도 2002년부터 동일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가 안락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벨기에에서만 연간 약 2,000명이 안락사를 선택합니다. 안락사 시술의 40%는 병원이 아닌 환자의 집 익숙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안락사 사유 목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안락사 허가를 받은 사람들 중 약 70%가 실제로 안락사를 받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선택권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합니다. 스위스는 1942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이 안락사를 위해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죽음 관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취리이행편도 항공권을 구매하고 며칠 동안 아파트를 빌려 서류에 서명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취리히에서 가장 유명한 단체는 수천 명의 외국인에게 안락사를 제공했습니다. 고객의 90%는 안락사 제도가 없는 국가 출신입니다. 비용은 약 7,000유로입니다. 장례식과 화장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모든 과정은 촬영되며 고객은 카메라 앞에서 이것이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착 후 가능하다면 도시를 둘러봅니다. 그 후 의사의 진료를 받고 서류를 작성하고 약을 복용합니다. 전체 과정은 며칠이 걸립니다. 2011년 취리 시민들은 외국인의 안락사 방문을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85%가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취리 호수에서 유골함 60개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이 단체의 외국인 고객들의 유해는 인수할 사람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청자 수가 몇 배로 증가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대기자 명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며 몇 달 전에 미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024년 9월 취리 인근 숲에서 캡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캡슐 안에는 64세 미국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여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캡슐은 작은 우주선의 선체처럼 생겼습니다. 캡슐 안에 누워 버튼을 누르면 1분 안에 산소가 질소로 완전히 교체됩니다. 그러면 잠이 들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제작자는 이 캡슐의 목표가 의사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방약도 주사도 필요 없습니다. 버튼 하나와 가스뿐입니다. 약물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캡슐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온라인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24시간 동안 유효한 코드를 받게 되며 그 후 모든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스위스 당국은 이 캡슐이 제품 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고 관련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몇 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개발 비용은 1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제작자들은 이를 혁명이라고 불렀지만 비평가들은 이를 3D 프린터로 출력한 아름다운 가스실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캡슐은 개인의 신체 치수에 맞춰 맞춤 제작됩니다.
그 모양은 배를 담도록 의도되었으며 마지막 몇 분은 마치 먼 곳으로 떠나는 여정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정신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거부되었고 다른 의뢰인을 찾았습니다. 시술은 당국의 눈을 피해 숲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초이자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사례입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이제 불치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우울증이나 만성 불안장애와 같은 단일 진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덜란드의 한 29세 여성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했지만 우울증 불안 장애인격 장애 진단을 받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캐나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023년에는 1만 5천 명이 안락사를 받았는데 이는 단일 연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공식적인 허가 사유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치료비 부족외로움 등이 있습니다. 한 남성은 집세를 낼 수 없어 안락사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의사들은 환자가 형식적으로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경우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허가를 내줍니다. 캐나다는 2027년부터 신체적 질병은 전혀 없고 정신질환만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락사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택과 압박 치료와 거부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이미 안락사 허가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에피소드도 시청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